라든가 뉴트라슈티칼에 비해서 사실은 CAGR, 연평균 성장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라는 거죠. 이 이너뷰티라는 개념은 사실 굉장히 동양적 철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인더스트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사실은 이 이너뷰티 시장을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대부분 동양에서 이런 이너뷰티 시장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 새롭게 우리가 이머징 마켓이라고 불리는 것은 중국과 한국을 포함한 역시 동양입니다. 그런데 이 이너뷰티라는 말은 사실은 여러분들도 혼란스러울 거예요. 굉장히 많은 용어들이 사회 또는 산업에 이제 난무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에더블 코스메틱, 먹는 화장품, 그 다음에 황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뷰티푸드, 미용식품, 그리고 뉴트라시티칼, 뉴트리 코스메틱, 그 다음에 이너뷰티, 이런 식으로 용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은 이 용어의 이 정의를 갖다가 좀 새롭게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 정의를 셋업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 산업화를 하기 위해서는요. 제가 그래서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실제 산업계에서 또는 상품적으로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구글을 통해서 서칭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너뷰티를 보시게 되면 사실은 구글링을 하다 보면 이게 60억 개가 넘게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브로드하게 사용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내추럴 헬시 뷰티라는 그러한 데피니션을 갖고 있고요. 근데 이제 구글을 찾아가지고 저희들이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로 이것은 식품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뷰티푸드 레시피, 뷰티푸드의 종류, 그러니까 먹어서 아름다워지는 식품 이런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아마존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상품을 갖다 검색해보면 실제로 뷰티푸드 레시피, 뷰티푸드 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그 어떤 우리가 먹어서 예뻐지는 식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너뷰티를 보시게 되면 이것은 정말 인사이드 아웃 뷰티의 철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헬스 뷰티라는 철학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너뷰티 구글링을 해서 그 내용을 갖다 살펴보시더라도 이너뷰티의 의미라든가 이너뷰티의 중요성, 아우터 뷰티와의 비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품에 대한 정보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한 2만 개의 품목이 아마존에서 검색이 되는데 실제로 뭐 콜라겐 제품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CJ 이너뷰 이런 상품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더블 코스메틱인데요. 이거는 보면 먹을 수 있는 화장품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거고요. 뉴트리 코스메틱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전문성 있는 학술 용어예요. 뭐 아주 일반적이고 아주 대중화되거나 상업화된 그런 용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도권 안에서 뷰티 클레임할 수 있는 어떤 제품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좀 제가 이 정의를 좀 정리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이너뷰티라는 정의가 저는 가장 산업적 관점에서 봤을 땐 적합하다고 봅니다. 이 이너뷰티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여태까지 얘기했던 뷰티푸드라는 그러한 대중적이고 어떤 그런 상업적인 개념들도 가지고 있고 또 뉴트리 코스메틱이라는 좀 더 전문성 있는 그러한 어떤 용어의 개념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너뷰티라는 것이 인사이드 아웃 뷰티, 그 다음에 헬스 뷰티라는 것들을 포함해 있는 가장 적합한 산업적 용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너뷰티 철학과 헬스 뷰티 철학에서 실제로 우리가 유럽 모니터를 통해서 최근에 사람들이 뷰티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와 굉장히 연계성이 있고 부합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뷰티는 뭐냐? 예전에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주름을 억제하고 그 다음에 뭐 피부를 갖다가 뭐 하얗게 만들거나 이런 화이트닝 제품들 이게 뷰티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유로 모니터에서 조사를 해봤을 때 이 뷰티는 뭐냐면 아주 건강하게 보이는 겁니다. 실제. 그리고 나서 깨끗하게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피부에 도포했을 때 매우 이렇게 내추럴하게 편안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내추럴 헬스 푸드라는 개념에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실제로 시장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실제로 우리가 이너뷰티 시장이라는 것은 이 영국의 오네오비오, 그 다음에 이미딘, 이러한 아주 작지만 강한 이런 브랜드가 존재해 있었어요. 그런데 딱 2000년이 딱 들어서고 나서 굉장히 공룡기업들, 화장품이나 식품에서 공룡기업들이 이너뷰티 산업을 굉장히 뛰어들었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네슬레, 그 다음에 화장품에서는 로레알, 그 다음에 이제 P&G 이런 데서 이제 뛰어들었습니다. 아주 재밌는 것은 그때 이제 이네오브라는 회사를 갖다가 네슬레와 로레알에서 50대 50
투자해가지고 만들었어요. 벤처 회사를. 이 회사가 만들어지고 나서 상당히 이너뷰티 붐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회사들, 뭐 의사들을 갖다 매개로 한 닥터 브랜드, 이런 것들이 지금은 존재하지 않아요. 너무 재밌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슬레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내오브에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연구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품 보면 실제로 우리가 화장품에서 다루는 파이프라인, 그대로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10년 동안 이런 일을 만들어 왔는데, 네슬레가 2013년에 공식적으로 유럽에서 이내오브를 클로즈 했어요. 근데 재밌죠? 이 시장이 굉장히 프로미싱한 시장이고 산업이라고 하면 네슬레나 로레알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산업이 클로즈가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 이유에 대해서 그 어떤 시장 자료에서 레포팅을 하지 않았어요. 이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좀 모호해요. 과연 시장이 있는 건가? 물론 의구심도 들고요. 따라서 우리가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건 이것 때문이라고 저희 사견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그러한 저는 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최근의 이너뷰티의 시장, 글로벌 시장의 트렌드를 갖다 보여주면서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너뷰티는요, 사실은 리버스 이노베이션의 아주 베스트 익sem플이에요. 리버스 이노베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혁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으면 서구, 미국이나 유럽에서 아시아권으로 이제 흘러내리던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역성장, 역혁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아권에서 발생한 이노베이션이 선진국으로 연결하는 거죠. 그런 산업들이 꽤 있는데 가장 대표적 산업이 이너뷰티예요. 보시면 이너뷰티는 매우 동양적 철학이고 사실 일본에서 시작이 됐고 산업적으로는 우리나라나 중국에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최근에 이제 미국이나 유럽으로 이동이 되고 있어요. 이 미국에서 뷰티의 메인스트림 마켓은 뭐냐면요, 그 셰프라입니다. 셰프라에서 실제로 대부분의 어떤 뷰티 관련 상품들을 다 취급하는데요. 셰프라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너뷰티라는 키워드 치게 되면 이와 같은 상품들을 볼 수가 있어요. 매우 상품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20년 전에 이너뷰티 컴퍼니에서 상품을 냈던 성격이 굉장히 틀립니다. 그때는 굉장히 어떤 화장품스러운 타겟들을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형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다양하고 타겟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런 인더스트리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들이 사실 대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스타트업, 아주 작은 기업들이에요. 그런 기업들이 이 산업 영역에 진입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왜냐하면요, 최근에는 채널들이 굉장히 지금 다각화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활성화되어 있는 채널이 SNS입니다. 그래서 여러 셀러브리티가 SNS를 통해 가지고 광고하고 이야기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그런 컨셉의 산업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지금 셀러브리티들이 이 이너뷰티 사업을 SNS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트니 카다시안 같이 유명한 셀러브리티들이 실제로 콜라겐 제품에 대해서 자기 이제 인스타그램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되고, 이게 어떤 효능이 있고, 이런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비 브라운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바비 브라운은 사실 메이크업 브랜드에서는 뭐 최고의 브랜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 바비 브라운도 자기가 이볼루션 18이라는 이너뷰티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이너뷰티 브랜드의 제품을 자기가 이렇게 음역을 하는 모습을 사진 찍어서 SNS, 뭐 인스타그램, 이런 데 이제 올려가지고 자기의 팔로워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죠. 그리고 광고를 하고. 그리고 나서 매출을 올립니다. 이 바비 브라운 같은 경우에도 이 필로소피를 보면 이 사람이 정확히 이너뷰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인사이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건강 요소들을 갖다 올리게 되면 되게 예뻐진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소재들, 인그리디언트를 보시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고전적으로 알고 있던 콜라겐 여기서부터 굉장히 많이 내추럴 인그리디언트로 확장이 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굉장히 포뮬레이션 버라이어티 아주 다양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어떻습니까? 콜라겐 젤리, 히아루론산 젤리,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제형이 있고요. 또 여기 얘네들은 타블렛이나 어떤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모양을 갖다가 다양하게 함으로써
고객들이 굉장히 흥미를 갖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너뷰티에 관심이 있는 대상에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이 미국에 우리가 홀푸드라든가 슈퍼마켓을 가게 되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는 콜라겐들이 굉장히 벌키한 파우더로 판매되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미국에 가서 방문을 하게 되면 여기에 사진에서 보는 것보다 더 엄청난 양의 그런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파우더를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실용적인 그런 접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슈퍼 그린 파우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여러 가지 그 과체류를 가지고 갈아서 실제로 이제 이너뷰티라는 컨셉을 가지고 팔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상당히 미국이나 호주 이런 데서 굉장히 인기 있는 상품이 됩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우리가 뉴트리 코스메티컬 소재가 내추럴 인그리디언트 다양한 이런 걸로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많은 소재들은 지금 이너뷰티 시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천연물 소재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실제로 이너뷰티라는 것은 인사이드 아웃 뷰티 철학을 갖다가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헬스 뷰티라는 철학도 반영하고 있고요. 자, 연구는 어떻게 되나요? 연구도 그런 철학을 갖다가 구현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의 이너뷰티 리서치는 뭐냐면요. 토피컬 코스메틱, 화장품이 지향하는 연구 방법으로 접근을 했어요. 그 다음에 약을 갖다 연구하는 그러한 연구 방법론을 택해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것은 이제 저스트 스킨, 그 다음에 우리가 타겟 인체, 싱글 타겟, 그 다음에 인비트로, 인비보, 클리니컬 이런 순서대로 가는 거죠. 이게 맞느냐? 이렇게 연구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너뷰티의 앞으로 연구는 조금 더 시스테믹하게 어떤 하나의 타겟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체의 바디를 조금 더 시스테믹하게 봐서 접근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체의 멀티 타겟들, 그 다음에 레트로 이노베이션, 예를 들어서 클리니컬, 이미 사람들이 효과가 있다고 임상적으로 그러한 소재를 가지고 동물 실험과 인비트로를 통해서 입증을 하는 그런 어떤 방법론적인 거,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것이 피부입니다. 피부는 에피더미스가 위쪽에 있고 더미스라는 게 있고 이제 그 지방층이 있는 거죠. 화장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발라서 에피더미스, 더미스까지 우리가 원하는 액티브 인그리디언트가 들어가기를 원해요. 근데 먹는 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먹어서 우리가 장에서 흡수해가지고 간을 통해가지고 혈관을 통해서 더미스, 에피더미스 이런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 피부라는 걸 갖다 정의해보면 피부의 정의는 어떻습니까? 장벽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UV,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이물질들, 미생물들 이런 걸 방어해주고 안쪽에 있는 수분들이 바깥으로 나가는 걸 방어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발라서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기대라는 것은 사실은 좀 어떻습니까? 내추럴하지 않죠. 그죠? 사실 이 방법이 어쩌면 가장 내추럴한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연구할 것이냐.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피부라는 것을 여러 가지 어떤 피부의 유전자 단백질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효능을 갖다가 인비트로나 인비보를 봐가지고 접근을 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 피부의 기능, 피부의 아름다움을 위해 가지고 사실은 어떤 부가적인 기능들, 혈액순환이라든가 어떤 면역, 그 다음에 겉은 마이크로바이오타, 호르몬 이런 걸 통해서 피부가 좋아지는 그러한 어떤 메커니즘이라든가 그러한 순환들에 대해 그런 연구들이 이물질이라든가 미생물이라든가 UV를 갖다 차단하는 이런 방법들, 그 다음에 우리가 더미스에 있는 여러 가지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론산을 타겟으로 하는 여러 가지 바이올로지컬한 연구들 이런 게 기존의 연구였다면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화이트닝 소재로서 어떤 소재를 개발해서 사람이 투여를 했다고 가정을 하죠. 그 화이트닝 소재는 기본적으로 인비트로에서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타이로신 A를 갖다 억제하는 성분이에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내추럴하게는 항산화 효능을 갖고 있는 물질들이에요. 이 항산화 효능이 있는 물질을 가지고 저희들이 먹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간을 통해 가지고 피부 세포까지 가서 멜라닌 생성 억제를 기대하지만 사실은 이제 우선은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혈액순환에 대한 효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항산화제가 폴리페놀들이 혈액에 들어가면 염증을 억제하고 혈액순환을 갖다 증가시킵니다. 그런 기본적 기능이 있고요. 또 하나 여러 가지 천연물에 있어가지고 폴리페놀들
그러니까 플라보노이드라든가 카테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면역세포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면역 기능이 높아지고 사실은 항염 효과를 가지고 이런 부가적 기능들이 결국엔 또 피부에 좋은 결과를 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합적으로 다 이해를 하면 너무 좋지만 어쨌든 방법론적이라도 이러한 접근, 이런 사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거트와 스킨축, 그러니까 우리의 장내 미생물과 피부와의 관계들이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그런 키워드가 지금 굉장히 발전하고 있죠. 아까 프로바이오틱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먹는 프로바이오틱, 프리바이오틱들이 실제 장내에 여러 가지 마이크로바이오타에 영향을 주고, 그런 마이크로바이오타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한 다수의 연구 자료들이 있고요, 예들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피부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적합한 소재를 녹차로 봅니다. 이 녹차에 대해서는 상당히 연구가 많이 돼 있어요. 그리고 녹차는 실질적으로 아까 레트로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예전부터 고전적으로 그 녹차를 먹었더니 피부에 너무 좋은데 그런 것들을 인비보, 인비트로로 입증해 나가는 그런 연구에 아주 적합한 거죠. 제가 이제 EGCG라는 가장 녹차의 대표적인 카테친 성분에 대해서 연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 EGCG를 먹으면 실제 피부에 어떤 효능이 있는가? 이거 강력한 항산화제죠. 그래가지고 먹여봤어요. 그래가지고 컨트롤은 이거고요. 실제로 이제 이건 무균제입니다. 무털지요. 그래서 이제 UV를 갖다가 일정하게 쬐어주고 하나는 EGCG를 먹이고 하나는 일반 식이를 먹였는데 일반 식이를 먹으면 쥐의 등은 UV에서 다 탔어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똑같은 UV 양을 조사해 줬는데 그런데 이 같이 EGCG를 갖다 복용한 쥐는 아주 거의 컨트롤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있는 거예요. EGCG가 있든지, EGCG의 프라이먼트가 있든지, EGCG가 간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쳐가지고 피부세포와 또는 이런 게 항산화 효능을 높였다든가 뭔가 있는 거예요. 메커니즘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스킨 파마코피지올로지에 우리가 이제 투어를 해가지고 억셉트가 됐는데, 실제로 이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현상들도 봤죠. MED가 1.4배 올라가고, TWL이, 노멀 스테이트에서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TLC가 스킨과 블러드에서 다 올라가고, 이렇게 현상학적으로 굉장히 피부에다 유익한 거예요. 근데 메커니즘 보려고 했는데, 메커니즘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아주 고전적인 드러그를 연구하는 그런 어떤 약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어떤 요구를 하냐면 자 EGCG의 그러니까 EGCG의 흡수를 봐가지고 걔네들이 피부에 얼마나 많은 양이 도달해가지고 걔네들이 효과를 내는지를 조사해보라 이거야. 파마코카이네틱을 보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피부 밑에 EGCG 함량을 재라 이거예요. 사실은 없어요 거의. 우리가 먹은 EGCG들이 피부까지 도달합니까? 그냥 인네이트하게? 그렇지 않아요. 다 도달하지 않습니다. 걔네들은 흡수되는 것도 100% 흡수가 되지 않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동할 때도 여러 가지 간에서 치환이 되고 또는 메타볼라이트를 만들어지고 이렇습니다. 지금 하나의 예가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다이어트리 플라보노이드 사실 EGC도 여기 포함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소장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치환이 되면서 우선 이제 흡수가 되고 간에서 메틸레이션이나 서포네이트, 글루큐로나이드로 치환이 돼가지고 사실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많은 양들이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대장까지 가요. 대장에서는 여러 가지 마이크로바이오타들이 사실은 EGCG를 분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페놀릭 애시드 이런 걸 아주 자기하게 만들어요. 이런 게 이제 흡수가 되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요. 자, 우리가 녹차를 먹었을 때 피부가 좋아지더라 이거죠. 우리는 하나의 EGCG를 타겟해서 연구를 하지만 실제로 녹차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폴리페놀 성분이에요. 이거보다 더 많은 성분들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것들은 에피카테친이나 카테친이 우리 생체 내에서 에피머리제이션이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얘네들 구조들이 변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대사체들을 만들어요. 자, 어떤 것들이 어떻게 효능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규명한다는 것 자체가 욕심이에요. 그건 불가능한 거죠. 저희들이 이런 연구 방법을 그때 제안을 했었어요. 자, 이런 연구, EGCG를 먹어서, 녹차를 먹어서 우리가 생체 내에서 피부 효과를 보인다는 거는 적어도 하나의 메커니즘을 우리가 이렇게 프리젠트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얘네들이
EGCG가 먹어서 장에서 흡수가 돼서 간을 통해 가지고 세포까지 가서 우리가 인비트로에서 봤던 메커니즘을 구현해서 효과가 있는 것이 그럴 수도 있지만 실제로 EGCG를 먹어가지고 장에서 혈액으로 넘어가면서 혈액 안에 있는 이게 항산화제니까 어떤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서 그 항산화 효과가 사실 시스테믹하게 그 옆에 있는 세포에 전달이 되고 이래서 피부까지 전달되는 거예요. 시스테믹 디스트리뷰션. 제가 이제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결론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걸 갖다가 강의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결론은 잘 모르겠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굉장히 21세기에 이 다각화되는 그러한 어떤 바이올로지가 발전을 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툴을 갖다가 채용해 가지고 사실 여러 가지 관점으로 피부의 기능들을 실험하고 이해하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한테 소개를 이제 드리고자 합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